안녕하세요, 한철쌤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 좋아하세요? 혹은 돈 관심 많으신가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엔 다 돈을 좋아하고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돈을 걱정을 하고 돈을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돈 얘기를 이제 좀 해드릴 건데, 제가 강의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일전에 재테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 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친구가 쌤, 왜 재테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가요? 재테크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않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저축들을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만나는 이제 많은 젊은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첫 질문이 꿈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다수의 이제 친구들이 뭐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혹은 좋은 차를 탄다거나 돈 걱정 없이 그냥 여유롭게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가 대다수예요. 혹은 이 외에 많은 꿈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데,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어찌됐던 어떤 꿈을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베이스는 돈이 전부 다 연관이 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제가 재테크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얘기를 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내용들을 이상의 것을 준비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방금 생각하셨던 그 꿈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제 나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 1강 수업에서 했던 평생소득, 평생소비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이 마인드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평생소득은 내가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일을 하면서 벌 수 있는 경제소득의 총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 현재 월급이 월 300이야. 그리고 내가 은퇴하기 직전에 월급이 한 7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은 그 월급의 숫자를 합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받게 될 평생소득의 기본적인 평균 월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은퇴할 때까지 나는 얼마의 기간 동안 일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혹은 만약에 내가 월 500이다. 그리고 나서 1년에 대한 연봉은 6천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2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평생소득은 12억이 될 것이고, 혹시나 내가 30년은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평생소득은 대략 18억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평생소득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들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할 거는 이 부분이에요. 내가 평생 동안 벌 수 있는 소득의 합인 평생소득에 대한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숨만 쉬어도 나가는 평생 비용이라는 돈이 있겠죠. 그럼 제가 대략적으로 이제 좀 계산을 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 비용은 신혼집 빼고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신혼집에 들어가는데 전셋집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본 3, 4억은 할 거예요, 요즘에는. 그러면은 그 3, 4억이라는 돈을 전부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기본 한 1억 정도는 추가적으로 있어야지만 신혼집에 들어가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결혼 비용부터 해가지고 신혼집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대략 한 1억 5천이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가 내 집 마련, 다들 이제 하고 싶어 하시니까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개나 소나 다 10억이 이상이 돼버렸죠. 내 집 마련을 10억짜리를 매매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청약이라는 너무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약을 넣어서 분양 신청을 넣고 당첨이 됐다라고 하면은 분양가가 한 5억에서 5억 5천인 신축 아파트들은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집에 골라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내 집 마련 자금 5억 5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시간 동안 자녀를 한 명 낳았어요. 그리고 자녀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숨만 쉬어도 그냥 나가게 되는 양육비와 교육비는 대략 인당 4억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해봐 드릴게요. 저는 현재 딸이 둘 있어요. 첫째가 올해 10살이고요. 둘째가 올해 8살인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과거에 어렸을 때는 학원을 간다라고 하면은
매일같이 학원을 갔었고 학원비는 한 달에 한 번만 냈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 딸들이 한 달에 학원을 한 10대 개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하루에 10개의 학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학원이 월화수목금 중에서 이틀밖에 안 가요. 그리고 1시간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만약에 예를 들어 학원을 월화수목금 중에 화요일과 목요일 1시간만 이제 학원을 간다. 그러면은 나머지 월수금은 다른 학원들로 이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원을 보낸다라는 게 이 친구들한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원을 가지 않으면은 요즘에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요즘에는 한 달 교육비만 월 3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연히 교육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기를 낳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들어가는 교육비 다 합치면 대략 4억 플러스 알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자녀가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면 부모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택사항이니까 저희 이건 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오게 되는 노후생활비가 있죠. 노후생활비는 지금 현재 은퇴하신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부터 한 달에 최소 생활비가 월 3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돈들의 합만 따진다 하더라도 평생 동안 내가 필요한 돈은 30억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건데, 우리 앞에서 평생 소득 얼마라고 계산을 했죠? 예를 들어 1년에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평생 내가 20년을 일할 수 있어요. 혹은 30년을 일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18억이에요. 그러면은 18억을 내가 100% 온전히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절반은 보통 쓰고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절반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9억 가지고 30억 플러스 알파를 준비를 하셔야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지금 얘기해드린 평생 비용은 우리 부모님에 대한 비용인 거고요. 어찌됐든 현 시점에서 살아가는 20, 30, 40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나이가 됐을 때 필요한 돈은 우리 부모님 시대가 필요한 돈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 30, 40 세대가 20년 뒤, 30년 뒤에 은퇴를 하실 때 부부들이서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5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네, 필요해요. 제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드려 볼게요. 짜장면 요즘에 한 그릇에 얼마예요? 계산하기 편하게 7,000원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7,000원씩 부부 둘이서 먹으면은 한 끼에 짜장면 둘이서 대략 15,000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세 끼를 먹으면 45,000원이 필요하세요. 그리고 45,000원씩 30일 동안 먹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120에서 13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부부 둘이서 짜장면만 먹어도 한 달에 130만 원이 필요한데, 문제는 물가의 상승에 있어요. 우리는 짜장면만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 삼겹살에 소주 한 잔도 해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안경 끼신 분들 안경도 갈아야 되고, 차량 구입도 만약에 평생 동안 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외에 등등등의 세금 등의 많은 필요 자금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 시점에서의 이렇게 최소 생활비만 계산한다 하더라도 월 30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초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지금 현재 부모님 세대가 필요하신 노후 자금은 최소 생활비가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초능력을 써가지고 과거 3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제가 만나고 온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0년 전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한테 아버님 노후 자금 준비하셔야죠 라고 얘기를 드리면 아버님은 당연히 준비해야죠 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노후자금 한 달에 얼마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30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왜? 30년 전에 물가는요 지금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 자체가 다이렉트로 없기 때문에 가장 보기 편한 게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최저임금표를 보시면 되세요. 즉, 우리 과거에 지금 현재 40대이신 분들은 한 30년 전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최저임금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995년도의 최저임금은 시급이 1,170만 원이었어요. 그럼 왜 최저임금이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최저임금의 산출 기준 자체가 그 당해년도에 그 국가의 경제에 맞는 물가에 맞는 최소한의 이 정도의 시급은 받아야지만 생활을 할 수가 있다의 개념으로서 만들어 놓은 게 최저임금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시점의 물가를 가장 잘 나타낸 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1995년도, 즉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한 시급 자체가 1,170원이었다. 그러면 1급은 대략 10,000원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한 달에 30일 동안 아버지께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월급은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였기 때문에 그 4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시점에 생활비 쓸 거 쓰고도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노후자금 준비하셔야죠. 해야죠. 얼마 필요하실 것 같으세요? 본인의 월급이 40만 원이기 때문에 40이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버님 택도 없으세요. 나중에 아버님의 노후자금은 부부 둘이서 최소 생활비 월 300 필요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아버님을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저한테 욕을 하시겠죠. 사기꾼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현 시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기준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제가 초능력이 있다라고 했죠? 사실 다시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초능력이 있어서 과거를 되돌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미래에서 왔어요. 미래에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관리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부모님들 좀 설득해주세요 라고 해서 저는 미래에서 과거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다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월급은 월 300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노후자금 준비하셔야죠 라고 하면 해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면 되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지금 월급 300만 원 받고도 생활비 쓸 거 쓰고 저축을 다 하실 수가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월 300 정도면은 되지 않을까요? 우리 부모님들도 다 월 300 정도면은 생활 다 하시는데 아니 무슨 소리세요? 여러분들의 노후자금은 최소 월 600에서 800은 필요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어요? 또 욕을 하시겠죠? 사기꾼이라고.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미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자료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것들을 바탕으로 미래라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을 제가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1995년 최저임금은 대략 1,000원이었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난 2025년도의 최저임금은 1만 원이에요. 30년 동안 물가가 몇 배가 오른 거예요? 10배가 오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의 월급은 월 30만 원이었지만 물가가 10배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최저 생활비는 월 300만 원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우리가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면은 55년도겠죠. 2055년도에는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은퇴할 나이일 건데 그러면 직전 30년 동안 물가가 10배가 올랐으니까 앞으로의 30년 뒤에도 똑같이 10배가 오를까요? 그건 아니에요. 물가에 대한 인상폭이라는 거는 결국엔 그 국가의 경제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답하라 1988도 보신 적 있고요. 그리고 응답하라 1994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한민국은 잘 살았나요? 아니요, 못 살았어요. 그 과거 시절에는요, 대한민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진국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가 상당히 낮았어요. 근데 어찌됐던 1988년 1988 서울올림픽이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을 이루었고 30년 만에 전 세계인들이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례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경제 선진국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그 과정 안에 당연히
자산 가치가 10배가 올라갔으니 물가도 당연히 10배가 올라갔던 거고, 그 시점에 맞물려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은퇴하신 분들도 노후 자금이 당연히 10배가 필요하게 돼버렸다. 똑같은 시간 30년이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배 성장 있을 수가 없어요. 자산 가치가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똑같은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 자체가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예상하기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감히 보수적으로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대략 2배에서 2배 반은 올라갈 거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예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현재 월소득이 300이야. 그러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노후 자금이 필요한, 부부 둘이서 최소 노후 자금은 2배라고 치면은 월 600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2.5배라고 치면은 대략 한 800 정도가 필요한 건데, 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라는 거는 경제 발전도 올라갔다의 개념이죠. 당연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 월소득이 300인데 은퇴하고 나서 생활비가 월 600, 800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준비해요? 포기 안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있어요. 물가라는 건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물가는 올라가는 만큼 경제 성장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투입을 해가지고 돈도 일을 하게끔 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는 물가 상승 이상의 자산 가치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자산을 쓸 수가 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제, GDP 성장률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30년 동안 물가는 2배에서 2배 반 이상 올라간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도 2배에서 2배 반 이상 올려야지만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정도의 시간 동안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는 재테크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테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민노후보장 패널 8차 보고서 2020년도에 나온 거예요. 그때의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2030년 기준으로 서울에서 부부 둘이서 최소 생활비가 월 460만 원이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제가 해드리는 얘기는 단순히 저 혼자만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내 평생도 자체를 전부 다 저축이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활비, 지금 당 쓰는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미래에 저축을 한다, 준비를 한다, 결국에는 8억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아까 계산을 해드렸던 30억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는 50억 플러스 알파는 있어야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여유롭게 살 수밖에 없다. 준비라는 거는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항상 여러분들은 최악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준비하실 수 있을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